네, 안녕하세요. IT전 방송 토크 IT전 만큼 GPT 고사입니다. 오늘 굿모닝 하이텍과 토크 IT 함께하는 58회 GIT 웨비나. 오늘 주제는요, 요즘 이제 쿠버네티스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쿠버네티스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이 VMware의 DNA 속에 쿠버네티스를 완전히 집어넣은 게 저는 이제 탄주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또 단순하게, 쿠버네티스가 아니라, 쿠버네티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것이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VMware 콜의 조윤환 이사님 게스트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조 이사님, 예. 그냥 저는 그냥 심플하게 탄수하면 네. 워낙 쿠버에서 잘 나가니까 네. VMware가 그냥 VM에다가 쿠버에서 올리지 말고 네. 이제 우리도 우리 DNA 속에 쿠버에서 넣었다. 그런 개념 끝난 거 아닌가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네. 어떤 겁니까? 그거 좀. 오늘 뭐 탄주 얘기를 1시간 동안 드리게 될 텐데. 네네네. 탄주를 아마 그렇게 인식하시는 이유가 아마 저희가 기존에 vSphere 있는 환경에서 쿠버네티스를 어떻게 접목할 거라는 얘기를 한동안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vSphere와 쿠버네티스 통합한 얘기가 많이 회자됐었는데 사실은 VMware가 얘기하는 탄주는 거기뿐만 아니라 실제는 개발 단계부터 최종 디플로이가 돼서 운영 단계까지 전 스택을 다 지원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포커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vSphere의 인프라에만 딱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늘은 특히나 데브옵스, 그 중에서도 데브섹옵스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탄주가 네. 보안적인 이슈 같은 것도 네. 뭔가 핸들링 하나 보죠? 일부 핸들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저희가 탄주 자체가 보안 솔루션은 아니죠, 사실. 네네, 그렇죠. VMware도 보안 솔루션으로는 뭐 카본 블랙을 비롯해서 별도의 보안 제품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데브섹옵스 환경에서 보안적으로 고려될 사항들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VMware가 어떻게 터치하고 어떻게 개선해 드릴 수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발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예, 오늘은 뭐 저희 VMware 좀 탄주 말씀드렸었는데요. 탄주 전체 제품군 중에서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설명드리고 만약 더 상세하게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다음 세션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마케팅 얘기 뭐 길게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멀티클라우드 시대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뭐 조사 기간마다 다르지만 2, 3년 후에는 뭐 70%, 80% 온다는 얘기들은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멀티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앱의 특성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앱에서 어떤 서비스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사용하고 싶어 하느냐, 그거에 따라 A 클라우드를 선택하기도 하고 B 클라우드를 선택하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일 클라우드에 중속돼서 사용하기보다는 멀티 클라우드 가는 환경이 있을 거고 그럼에도 이제 온프라미스 환경은 당연히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게 병행되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인프라로서는 멀티 클라우드 되기 위해서는 사실 앱의 이식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레이어에서도 변화가 요구됐고 이미 거의 표준화돼 버린 것들은 결국은 쿠버네티스라는 게 있고 VM에도 그렇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중심으로 사실은 포트폴리오를 다 재편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VMware가 올해 VM월드를 통해서 발표했던 VMware 3.0이라는 개념, 비전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결국 VMware가 예전엔 1.0 시대에는 서버 가상화였거든요. 그리고 2.0 시대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포커스를 하고 있었다면 그게 계속 변화는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아예 무게 중심을, 향후의 미래의 중심은 멀티 클라우드와 앱으로 방점을 찍는 게 이제 VMware 3.0입니다. 그러니까 멀티 클라우드로 하면 이제 그 하이브리드 온프리미스가 포함되는 멀티 클라우드인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랬을 때 이런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 거냐, 그걸 5가지 저희 카테고리로 재정립을 한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앱 플랫폼, 당연히 앱이 중요합니다. 앱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인프라 역시 중요합니다. 애자일한 인프라 중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가운데 있는 이런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거버넌스를 기업이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클라우드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이 달라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 그리고 직원들은 어떻게 업무 환경을 가져가야 되는 이 5가지를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하고 있고 제품으로는 보시는 제품들이 메인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VMware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역할은 아마 앞에 2가지 VMware 탄주와 VMware 클라우드를 통해서 앱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변화하는 쪽 이제 그쪽에 VMware가 방점을 찍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앱과 인프라 현대화를 말씀드렸는데 특히 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하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많은 회사를 인수를 좀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보탈도 인수를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햅티오, 비트남 이런 회사들을 인수했습니다. 특히 뭐 피보탈은 많이 아실 거고 햅티오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쿠버네티스를 만든 3명 중에 2명이 나와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위주로 쿠버네티스 데브옵스 환경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컨설팅하는 위주로 하는 회사였는데 역시 그 부분 저희가 인수를 하면서 이 인력들을 다 모아서 만든 그래서 앱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포트폴리오가 컨설팅 그룹이 만들어졌겠네 VM 안에. 예 그렇습니다. 피보탈도 이미 이제 앱 쪽에는 가지고 있었고 또 쿠버네티스 쪽에는 햅티오 인력들이 또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앱부터 쿠버네티스 전 영역에 대한 컨설팅 영역들이 굉장히 강화된 부분이고 제품도 그 위주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 앱과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개념의 포트폴리오 명이 저희 VM웨어 탄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크게 나누게 되면 사실 3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개발 영역이 있겠죠. 피보탈 영역부터 저희가 스프링 부트를 비롯해서 개발 영역에 대한 지원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 그것들이 빌드된 상태에서 잘 동작할 수 있는 인프라 영역이 필요할 텐데 쿠버네티스 중심의 실행 영역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그것들을 관리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정책 관리, 그리고 보안과 트래픽에 대한 통합 관리, 그리고 전체적인 모니터링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 중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엔 관리 영역, 매니지 영역에 대한 부분들에 저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중간에 아까 데브섹옵스를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각각 부분에서 실행과 관리 영역에서만 보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빌드 영역 쪽에서 앱을 개발 단계부터 굉장히 보안에 신경 써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개발자가요? 아니면 누가? 운영자가 아니면 개발자가? 초기에는 개발자들이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플랫폼 팀이 생기는 구조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에서는 기업에서 플랫폼 팀이? 그 플랫폼 팀에서 사실은 그 역할들이 일부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VM웨어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뒷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플랫폼 팀이라 하면 네. 지금 아직 뭐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시청자들한테는. 네. 네. 이 일반 IT 운영팀이랑 네. 플랫폼 팀이랑 뭐가 다른 걸까요? 개념적으로?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기존의 운영자들은 하드웨어를 갖다 놓고 거기에 운영 체제를 올리고 네트워크를 연결해주고 그래서 뭐 가상 머신을 전달해주는 역할에서 끝나는 거였다면 지금은 플랫폼 팀은 사실은 이것들을 다 소프트웨어 정의 환경으로 바꾼 다음에 개발자든 누구든 API를 통해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플랫폼 팀의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회의를 하지 않고 그냥 코드로서 그냥 한다든지 API를. 예, API를 가져다가 개발자가 알아서 자동화를 인프라를 해주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플랫폼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스택들을 미리 구비해 놓고 API를 자유롭게 열어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플랫폼 팀에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데브옵스 환경에서 굉장히 그런 팀의 역할들이 점점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옵스 쪽, 그러니까 지금 현재 IT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제 그 개발자가 네. 그런 걸 쉽게 하고 보안도 신경 안 쓰고 알아서 해주는 어떤 그런 이제 플랫폼 인프라를 잘 조성을 하는 것이 네. 되게 중요한 롤의 하나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부분에서는 이제 실행과 관리 영역 쪽에서 저희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 뒷부분에 이제 빌드 관점에서는 이제 보안 관점에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보완해 드리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실은 몇 차례 저만 해도 세미나를 몇 번 했었는데 이제 VM웨어가 제공하는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어떤 거냐 대표적인 이름으로는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라는 런타임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vSphere 환경,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도 당연히 제공이 되지만 퍼블릭 클라우드, AWS는 애저, 뭐 최근에 구글까지 해서 그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도 디플로이가 될 수 있는 표준화된 런타임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순히 쿠버네티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사실 쿠버네티스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여러 컴포넌트들이 부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링, 로깅, 뭐 인그레스 처리하는 거, 그렇죠. 컨테이너 레지스트 다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물론 고객이 직접 다 선택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VM웨어 입장에서는 이런 컴포넌트가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잘 인테그레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 거 권장드릴 수 있는 패키지들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다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를 가지고 저희가 TK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중에 절반 정도는
VM웨어가 리딩하는 오픈 소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리뷰션 제일 많이 하는? 네, 저희가 진짜 만들어서 공개한 것도 있고 네. 이제 코드를 직접 많이 기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TKG라는 것들은 단순히 쿠버네티스 하나, 공통된 이미지 하나 딱 이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부가 서비스까지 똑같이 서포트를 받으실 수 있는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왜 탄주 쿠버네티스라고 하지 그냥 그리드란 말로 왜 붙였어요? 그리드란 말을. 그러니까 그리드라는 건 결국은 어디나 동작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고요. 여기 보시면 근데 관리 클러스터라는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클러스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관점에서는 그냥 어떤 별도의 툴을 두는 게 아니라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쿠버네티스를 관리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니지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도 역시 쿠버네티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에서 몇 대 몇 대 몇 대 이런 스펙만 지정해서 디플로이를 딱 하게 되면 실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이제 같은 온프리미스에서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네. 네. 클러스터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 최근에 보안 취약성도 많이 발표됐고 기능 개선들 너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거든요. 한 번 디플로이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몇 개월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를 하나를 가지고 사실은 온프라미스 환경,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이제 저렇게 다 통합적으로 배포하는 것들,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배포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특히나 이제 VSP 환경에서는 이게 아예 빌트인이 돼 있는 거죠. 외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저희가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를 별도로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배포하는 구조라면 VSP 환경에서는 이 매니지먼트 클러스터가 VSP에 내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컴포넌트의 구성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프라미스 환경에 이제 구축한다. 사실 퍼블릭도 다르지 않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VSP랑은 탄주의 이 쿠버네티스 기능들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매니지먼트 클러스터가 아예 VSP에 내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해서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VM과 컨테이너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향하는 건 특히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지향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이제 개발자들은 결국은 셀프 서비스로 자기 익숙한 툴을 가지고 아까 인프라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팀이라는 건 결국 API를 많이 열어줘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처럼 저희가 VSP와 이제 탄주 같은 경우는 VSP 환경에 접속할 때 개발자가 셀프 서비스로 자기의 익숙한 툴을 가지고 핸들링 할 수 있는 자유도를 높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개발자는 보시는 것처럼 내가 쿠버네티스 클러스 만들 때 굉장히 복잡하게 VM을 받고 쿠버네티스 이미지를 가져오고 또 구성하는 것들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몇 대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미디엄이라는 건 VM의 스펙입니다. 그런 것들이 미리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쿠버네티스 1.20 버전을 배포하겠다 이렇게 선언해서 어플라이만 하게 되면 자동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셀프 서비스 관점으로 개발자들이 손쉽게 개발자들한테 이런 야물 파일 작조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굉장히 익숙하게 작업할 수 있게 해주고 VSP 담당자들은 초기에 이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 CPU 메모리, GPU도 포함해서 스토리지를 포함한 그런 리소스의 리밋을 딱 지정해주고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할당해주는 역할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VSP 관리자들은 자기한테 익숙한 VSP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하고 운영자하고 이렇게 막 이것 때문에 요청하거나 회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예, 자기가 주어진 리소스 범위 내에서 개발자들은 그리고 사용하면 되는 운영도 거죠. 개발에 대한 어떤 가시성이나 통제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VSP 환경에서는 VSP 위에 슈퍼바이저 클러스터로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매니지먼트 클러스터입니다. 근데 그 인베디드 돼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에서 개발자들은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리소스를 할당받게 되고 그 위에 파드를 직접 띄우거나 VM을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자기만의 쿠버네티스 클러스를 만들거나 이런 걸 셀프 서비스 기반으로 할 수 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한테 익숙한 방식으로 쿠버네티스 API를 통해서 개발자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통제를 하는 인프라 관리자는 VSP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최적의 쿠버네티스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것들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VSP 환경만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제 멀티 클라우드에 VM가 포커스를 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시장이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쿠버네티스라는 게 꼭 vSphere 위에서만 동작하느냐? 그러지 않을 그렇죠. 거예요. 예.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구글에서든 AWS, 애저에서든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 사용하시고 뭐 경쟁사인 뭐 오픈시프트를 가지고 구성하신 고객도 이미 있으실 겁니다. 그럼 그걸 다 뒤엎을 것이냐? 그거 쉽지 않은 문제일 거라는 거죠. 결국 그런 환경에서는 멀티 클라우드에 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여러 개가 구성되어 있는 멀티 클러스터 환경을 됐을 때, 그리고 팀도 여러 팀이 있겠죠. 그랬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거버넌스를 가지고 통제할 수 있겠느냐, 기업 입장에서는. 자유도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걸 중앙에 통제할 수 있는, 특히나 보안적인 측면이나 백업과 같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중앙에 통제하지 못한다면 일관성 있는 서비스가 보장될 수 없게 될 그리고 겁니다. 저런 개별적인 그 어떤 CSP의 쿠버네티스가 서로 다 다르잖아요. 예, 네. 버전도 조금씩 다르고 네. 제공되는 기능도 조금씩 상이합니다. 역시 또 콘솔도 다 별도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환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관리하는 부분이나 어떤 정책에 대한 보안 정책이든 어떤 거를 제어하고자 할 때 일관된 정책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VM웨어가 지향하는 방향은 그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관리 툴이 필요하겠다는 관점에서 요 VM웨어뿐만 아니라 서드 파티 쿠버네티스 환경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 그게 탄주 미션 컨트롤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는 내용들이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내용들인데,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는, 쿠버네티스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VM웨어 환경으로 디플로이 될 수 있는 환경들, 또 AWS도 포함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직접 따로 설치하실 수 있지만 탄주 미션 컨트롤을 통해서 직접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UI상에서. 아니면 이미 배포되어 있는 다양한 쿠버네티스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라이프 사이클 관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가시성은 확보하지만. 예, 저희가 이미 배포하는 그렇죠. 게 아니기 때문에 수명주기 관리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을 저희 쪽에 어태치해서 하나의 가시성을 가지고 그럼 보안 정책도 내릴 수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프로비저닝, 저희가 한 것들은 라이프 사이클 관리, 아닌 것들은 붙이는 형태로 해서 하나의 가시성을 통해 정책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탄주 미션 컨트롤을 통해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뭐 일단 밑에 인프라를 붙이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룹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룹핑도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결국은 정책을 내리려면 하나하나 내릴 수는 없는 거죠. 클러스터가 몇백 개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하나하나 내릴수록 결국 그룹핑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그룹핑하는 것들을 하는 계층이 있고, 그리고 실제 정책, 각각의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그 정책을 실제로 거기 매핑해주는 역할을 하는 스택이 필요하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UI 부분들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리소스 부분들을 아까 그룹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물리적인 클러스터를 그룹핑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뭐 그냥 몇 개의 클러스터를 묶어서 하나의 셋, 뭐 그랬을 때, 그럴 때 이제 클러스터 그룹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아니면 개발팀별로 아마 네임스페이스라는 거를, 논리적인 네임스페이스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네임스페이스별로 정책을 매기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것도 그룹핑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임스페이스도 굉장히 여러 개일 거기 때문에. 네임스페이스의 묶음을 저희는 이제 워크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단위가 결국 요 단위, 개별 클러스터 단위 아니면 네임스페이스 단위가 될 수도 있지만, 묶음인 클러스터 그룹 아니면 워크스페이스 단위로 저희가 만들어진 정책을 적용시키는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책을 적용하는 예제는 보안제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만, 하나 예제를 들었을 때 컨테이너 이미지를 땡겨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정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에 보시는 거 다크허브가 위험하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다크허브에서 어떤 취약성이 발견됐어요. 어떤 이미지들이. 그랬을 때 이건 당분간 막는 게 좋겠어. 여기는 기업에서 이거 괜히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작업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거기를 차단하는 것들을 개별 클러스터에서 가서 다 적용한다는 것들은 역시나 어려운 그렇죠. 일이겠죠. 예. 아니면 개발자한테 뭐 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앙에서 정책을 내려버리는 거죠. 아예 뭐 하버 같은 저희 VM웨어가 제공하는 인증된 레지스트리는 허용하되 특정 레지스트리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정책을 전체 클러스터 그룹에 내리게 되면 그것들이 일관되게 반영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탄주 미션 컨트롤의 메인 화면입니다. 그러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리스트가 쭉 나오게 돼 있고요. 이제 프로바이더가 어딘지 나와 있고, 여긴 지금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제 프로비전 된 거냐 아닌 거냐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왼쪽에 보면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그룹, 앞에 말씀드린 네네.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클러스터 그룹이 현재
오른쪽에 보시면 예를 들면 이거 스테이징, 뭐 아니면 테스트, 아니면 프로덕션 이런 태그를 달아서 IC. 네, 그 그룹을 이미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스테이징에만 적용할 뭐 팔릿이다 그러면 스테이징이라고 마크 돼 있는 요 부분만 정책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워크스페이스. 워크스페이스를 묶어서 역시 정책을 내리는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정책을 내리는 것들은 이 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관리 부분으로 봤을 때 여기는 아마 AWS 환경에 저희가 TKG라는 저희 런타임이 올라간 디플로이 된 환경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어베일러하다는 정보가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왼쪽에 가서 누르시면 업그레이드를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롤링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들은 저희가 배포한 버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폴리시 말씀드렸는데 폴리시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제를 말씀드렸던 거는 이미지 레지스트리 부분에 대한 정책이었을 거고요. 이제 보안에 대한 정책들도 이제 어떤 것들을 정의해서 전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보시면 보니까 시큐리티 4개 이슈가 있다고 발견이 됐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지금은 컨테이너의 에스컬레이션 권한이 허용되면 안 되는데 돼 있다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 컨테이너 밖으로 OS의 권한을 이 리소스를 사용하는 게 밖으로 나오는 것들이 물론 기능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보안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막는 것들도 회사의 정책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막아놨는데 이제 그 위반을 하려는 컨테이너가 있었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성을 가지고 중앙에서 내린 정책들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툴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고 이기종 클러스터, 이기종 클라우드에 있는 환경들도 역시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작하고 있는 워크로드에 대한 부분들도 뭐 사실은 리스트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걸 여기서 보지는 않으실 것 같지만 특정 이슈가 됐다는 게 보고가 됐을 때는 찾아보는 것들은 가능하겠죠. 이게 여기 카트라는 뭐 것들이 디플로이먼트 형태로 지금 컨테이너가 배포가 됐고 이런 것들 내용도 쭉 보실 수 있고 여기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상세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죠. 뭐 CPU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소스 코드 상에서는 YAML 파일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도 관리자 입장에서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 얘는 지금 현재 이런 TKG 클러스터에 이런 클러스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 이 클러스터에 대해 정보를 보시면 이 클러스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컴포넌트가 헬시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굉장히 단순한 뷰잖아요. 이것만 봐가지고 지금 헬시하다, 문제가 있다 없다를 정확히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겁니다. 특히 느리다는 얘기가 딱 들렸을 때는 어느 랩에서 느린지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전문 툴들과 연계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VMware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예전 이름이 웨이브 프론트였는데요. 저희가 인수한 옵저버빌리티라는 영역에 대해서 모니터링보다 한 단계 높은 레벨이죠. 그것들을 지원하는 툴들을 연계하는 것들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물론 이 하나의 화면은 쿠버네티스에 대한 부분만 보여주는 거지만 여기에 이상이 없는지 굉장히 다양한 매트릭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해 좀 상세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리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어디가 느린지 정확히 봐야겠죠. 근데 느리다는 부분들이 인프라 레이어부터 최종 개발된 코드 간의 통신에서 문제가 되는 건지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통합적으로 보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과거에도 문제였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들이 과제가 될 겁니다. 요즘 또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니까 맞습니다. API도 왔다 갔다 하니까 예. 볼 게 너무나 많아지고 어느 구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는 것들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선 봤는데 이 툴에서는 느리다고 봤는데 이게 진짜로 개발상의 문제인지 인프라 어느 레이어에서 문제인지도 파악하기가 사실 연계 분석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자고 나온 개념이 모니터링이 아닌 오브저버빌리티라는 개념인 거고 뭐 관찰 같은 얘기잖아요. 상세한 내용을 전체를 그렇죠. 다 모아서 보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VMware가 제공하는 탄주 오버빌리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브 프론트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저희가 연계시킨 제품이고 기본적으로 기본 인프라부터 모든 클라우드, 뭐 AWS, Azure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쉽게 연동이 바로 됩니다. 그리고 상용 제품들, 뭐 오픈 소스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의 매트릭 수집하는 것도 기본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정보를 다 매트릭 수집하고 트레이싱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 AI 기반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예측하는 것들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꼭 예측이 아니더라도 상세 내용을 보다 보면 당연히 누군가도 다 알게 될 거고, 이 하나의 화면을 가지고 개발자 인프라 팀들이 다 코어해서 볼 수 있는 환경들을 탄주 오브저버빌리티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모니터링 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애플리케이션 내용을 보기 위해서 APM 툴들도 많이 있고요. 쿠버네티스를 운영하시다 보면 아마 프로메테우스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 수집하셔가지고 데이터 보고 계실 거예요. VMware 같은 경우는 밑에 VM으로 되어 있다면 가상 인프라에 대한 관리 툴도 있고, 저희 VR옵스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프라 레이어에서 하드웨어 레이어에서도 역시 모니터링 툴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조합해서 볼 거냐는 거죠.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VR옵스에서 앱에 대한 정보도 가져오고 하드웨어 정보도 연동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점이 인프라 관리자가 봐야 되는 앱 정보고 하드웨어 정보인 거죠. 하지만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사실 앱 관점으로, 서비스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브저빌리티는 한 단계 더 이 전체 스택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연계 분석해서 제공하는, 그래서 루트 코즈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것들을 탄주 오브저빌리티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쇼핑에 대한 서비스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단계에서 콜 레이어에서 어디서 지체가 발생되고 있는지, 이런 레이어까지 분석하는 것들이 가능한 것들이 탄주 오브저빌리티가 하는 역할이고, 앞에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을 하겠다는 고객들은 특히나 이런 기능들을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거는 있습니다. 뭐야, 이 탄주 업저버빌리티는 이거는 어떤 사스 형태로 예, 서비스하는 사스 겁니까? 기반입니다. 이게 뒤에 사스 구분해서 말씀 한번 드릴 건데요. 네. 예. 웨이브프론트 인수 당시에도 이제 사스 기반이었고, 저희가 봤을 때는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면 사스의 거부감은 없으실 거라고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에만 애플리케이션 있는 경우는 온프레미스에 이런 것들 설치하는 것들이 중요한 팩터지만, 멀티 클라우드 앱이 분산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결국 사스 형태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런과 매니지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빌드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드릴 텐데, 그 중에서도 데브섹 옵스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브옵스라는 얘기에서 결국은 보안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데브섹 옵스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거기서 이제 탄주는 그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제어하고 있는지, 또 지원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개발 단계가 있을 거고요. 아마 실행 단계 두 가지로 나눠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시프트 레프트 보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코드를 만들어서 실제 프로덕션까지 넘어가는 전 단계가 여러 개 있을 텐데, 어느 단계에서 보안에 대한 것들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하는 것들이 가장 효율적이냐 봤을 때, 이미 프로덕션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어떤 취약성을 찾아내야 된 다음에 그것들을 다시 수정하는 것들은 굉장히 고비용이 드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최근 얘기하는 부분들은 개발 단계부터 굉장히 보안을 고려해야 되고, 보안 취약성이 없는 형태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안이 왼쪽으로 와야 된다. 맨 왼쪽에? 그래서 시프트 레프트군요. 예, 개발 단계에 가까운 쪽에서 이미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커버가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저희가 시프트 레프트 보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물론 그 말씀에는 너무나 공감이 가요. 개발 단계부터 하면 되게 좋겠죠, 보안을 네네. 고려하면. 근데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이 네. 보안자 신경 안 쓰잖아요. 그 사람들 취향이, 예. DNA가. 네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죠. 네네. 그리고 사실은 하지 않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좋은 거고요. 예, 그런 측면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을 뒤에서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플랫폼 팀, 보안 팀으로 약간 역할이 넘어와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런 단계는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러닝 단계로 가게 되면, 특히나 마이크로 서비스로 넘어가면 서비스 통신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그런 환경에서 보안, 인증서도 포함한 보안,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제어, 트레이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구현해서 수집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럼 각각 코드에 그걸 하기 위한 모듈을 박아낼 거냐?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그렇죠. 네. 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서비스 메시라는 개념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사이트카 개념으로 코드 옆에 붙여서 거기서 모든 것들을 핸들링하는 구조를 많이 얘기하고 있죠. VM에도 역시 그 구조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개발 단계, 빌드 영역 쪽에 포커스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우스엑 옵스 전 플로우는 사실 더 훨씬 많을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몇 가지 영역을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발자들은 어쨌든 어떤 자기만의 아이디를 가지고 개발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에 개발들을 수작할 텐데, 코드를 만들어서 커밋하게 되면 결국 CI 툴에서 그것들을 머지하는 과정들을 하실 겁니다.
여기 물론 기본 테스트 과정들이나 다 이런 게 있겠죠. 결국은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결국은 컨테이너 패키징, 결국 이미지화하는, 컨테이너는 이미지로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게 끝나면 갖다 쓸 수 있게 저장소,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그걸 더 올리는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레지스트리에는 회사 내에서 개발한 컨테이너만 꼭 이미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픈소스가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갖다 써야 되는 것도 많죠. 그래서 여기다 갖다 넣어야 될 텐데 오픈소스의 이미지를 갖다 넣어주는 과정들도 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 레지스트리가 뭐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하게 구성이 되는 형태. 그래서 완성된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이미지가 올라가 있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디플로이 하는 컨티뉴 디플로이를 통해서 쿠버네티스와 같은 인프라 환경으로 배포되는 구성을 가져갈 거고 최종적으로는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사용하는 기본 구조가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고요. 뭐 테스트 스테이징 과정에 넘어갔다 테스트하는 승인 과정 이런 거 생략되어 있지만 보안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VM웨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각각 보시는 것처럼 제품명을 다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패키징하는 영역, 레지스트리 영역, 그리고 오픈소스 이미지를 제공하는 영역 쪽에 각각의 저희가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하나씩만 보면 애플리케이션 패키징 영역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들은 코드를 만들어서 코드 커밋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머지돼서 결국은 이미지를 만들어야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환경이라면 이미지화해야 되는데 그 과정들을 기존에는 전통적인 방법은 닷커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 안에 그런 스택들을 다 하나 정리한다. 개발자가 그렇죠. 직접 하셨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프로덕션으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개발자마다 스타일이 다 다른 거죠. 그렇죠. 갖다 쓰는 스택들이 다 제각각이고 버전이 다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경우에 따른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특정 기능, 뭐 개선된 기능을 써야 되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보안만 하더라도 보안 관점에서 문제 있는 버전들을 찾아내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구조가 그렇죠.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결국은 자동화도 필요하고 이런 데이터 오퍼레이션 특히 보안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형태의 이미지를 만드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여기 이제 빌드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미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저희도 그냥 빌드팩 기반으로 갖다 쓰는 구조고요. 기본적으로 개발자는 아까 말한 코드만 커밋하면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 이후에 코드 커밋을 하면 네. 그 빌드팩에 있는 것이 자동으로 뭔가 거기 다 들어간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오. 예를 들면 자바로 개발을 했으면 네. 뭐 자를 예를 스프링부트의 것들을 기반으로 개발이 됐다 그러면 스프링부트에 관련된 빌드팩이 자동으로 갖다 붙는 구성인 거죠. 네. 고 랭귀지로 개발을 했다 그러면 역시 고에 대한 그 빌드팩이 자동으로 붙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드팩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은 이미 검증된 컴포넌트들이겠죠.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 저 빌드팩을 관리하는 것은 저건 사람이 하는 거고 저건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플랫폼 팀 아니면 예. 옵스 팀이 네. 하는 거겠네요. 예, 저거는. 이미 오픈되어 있는 빌드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잘 가져다가 만들고 또 별도의 또 만들어야 되는 과정들도 있고 내부적으로 만드는 과정들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표준화된 일단 코드를 보게 되면 코드에는 결국은 어떤 것들의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제 메타데이터들이 있게 되는데 그 메타데이터들을 읽어서 결국은 디펜던시가 있는 부분들을 갖다 붙여서 자동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OCI라고 얘기하는 오픈 컨테이너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표준화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줘서 어디에나 배포될 수 있는 네. 환경들을 만들어줍니다. 그 앞으로 이제 데브세옵스로 가게 되면 결국 이제 IT 막 이렇게 어떻게 지금의 IT 운영 쪽이나 보안 쪽에 있는 분들은 저 빌드팩 네. 저런 인프라를 예. 잘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플랫폼 팀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개발자는 코드에만 치중할 수 있는 그 대신 나머지 거버넌스는 이쪽에서 가져가는 구조가 될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게 보안 취약점이죠. 보안 취약점이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잖아요. 최근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이것들이 앞에 있는 이미지들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은 개발자들한테 다 이 버든이 넘어가는 겁니다. 당신이 보안 취약성에 스캔하는 툴들은 많이 있거든요. 스캔한 다음에 그러면 각각 개발팀이 다 작업을 다시 해줘야 되는 거죠. 도커 파일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환경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플랫폼 팀에서 현재 대응할 수 있는 게 나왔다고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자바의 어떤 취약성이 발견됐고 자바의 컨테이너 빌드팩에서 네이티브 빌드팩에서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할 수 있다면 그것들을 쉽게 중앙에서 찾아내서 중앙에서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보안 취약성에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단순히 자동화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보안 취약성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빌드 서비스를 통해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 이미지를 되게 많이 가져다 쓰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만 해도 이게 다가 아니죠. 여기 있는 컴포넌트 가져다 쓸 때 검증되어 있는 이미지를 갖다 쓰기 원하실 거고, 이것도 버전화도 계속 되기 때문에 그 버전에 맞는 것들을 좀 검증된 형태, 보안 취약성도 다 검증되어 있는 형태에 가져다 쓰기를 원하실 텐데, 그것들을 제공하는 사스 서비스가 이제 비트남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현재는 VM웨어가 그걸 인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도 바뀌어서 탄주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라는 형태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를 만드실 때, 이미지 레지스트리 만드실 때 개발된 것뿐만 아니라 이런 오픈 소스에 대한 것들도 같이 포함하실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보안적으로 문제없는 이미지를 가져다 쓰는 것들이 좀 더 자유롭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런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배포되는 과정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전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안에 대한 고려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패키징 할 때도 검증되어 있는 빌드팩을 가지고 중심으로 만들고, 어떤 취약성이 나왔을 때 그거를 중앙에서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패키징 레벨에서 하실 수 있고, 이미지 레지스트리는 페이지로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하버라는 걸 저희가 리딩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미지를 스캔해서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디지털 설명까지 이미지에 내리는 그런 구성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주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를 통해서 안전한 OSS, 오픈소스 이미지를 가져다 쓰는 환경까지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빌드 과정에서 저희가 전체 과정을 다 여기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되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탄주를 통해서 특히 보안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어쨌든 간에 국내에서도 뭐 쿠버네티스 많이 쓰니까 컨테이너 많이 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절차대로 네. 국내도 많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거 어떤가요? 궁금해요. 가야 될 방향인 거죠. 방향인 왜냐하면 거예요? 뭐 이미지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는 하버도 많이 쓰시고요. 네. 뭐 하버는 오픈소스기도 하고 VM웨어가 서포트하기도 하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뭐 자동화 부분까지 안 가 있는 곳도 많으십니다. 근데 방향성이라는 거죠. 계속 앞으로 계속 지향하는 것들은 개발자는 코드에만 신경 쓰는 구조가 돼야 되고, 결국은 이 플랫폼 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질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거버넌스를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에 도와줄 수 있는 툴들이 저런 탄주 빌드 서비스나 탄주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 이런 것들이 이런 역할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돼야지 진정한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 보안이 네. 뭐 확립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CI/CD도 아마 뭐 세션들 딴 거 들어보시면 보안 취약성을 스캔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찾아내는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는 구 방식으로 다커 파일을 하는 방식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빌드 서비스를 가지고 하시는 것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이 옵스 부분, 매니지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 넘어오는 것들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더 나아가서 아까 통합 관리, 그러니까 VM웨어의 런타임만 있는 게 아니니까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있는 또 오픈시프트도 포함한 여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 탄주 미션 컨트롤을 통해서 저희가 통합 관리를 할 수 있고, 여기도 역시 보안이 들어가죠.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 레지스트리 부분도 취약성이 있을 만한 부분을 막아버린다거나, 아니면 보안의 어떤 특정 OS를 침범하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걸 정책을 내린다거나, 이런 것들 여기서 하실 수 있는 거죠. 또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서비스 메시라는 부분들, 결국은 그 앱에서 이 보안이나 트레이싱 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다 케어하는 것들은 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들을 사이드카 방식으로 떼어내는 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탄주 서비스 메시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이스티오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역시 결국은 가시성이 있어야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브저버빌리티라는 탄주 오브저버빌리티라는 걸 통해서 전체 스택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문제를 찾아내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 클라우드를 지향하는 방향성으로 VM웨어가 잡았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온프라미스에도 여미 저희가 많은 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아마 사스 중심의 매니지먼트로 많이 변모를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탄주 미션 컨트롤이라든지 서비스 메시라든지 오브저빌리티 같은 경우는 다 사스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고, 아까 오픈소스 이미지에 대한 부분도 역시 사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온프라미스에서도 충분히 안전한 환경들을 만들어 드리는 것들을 TKG 기반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사스에 대한 고려도 이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선 좀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말고 네네.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탄저 observability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뭐 글로벌한 이 사스 기업들은 많이 네. 쓰고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뭐 박스, 그다음에 워크데이, 뭐 저희 회사에 다 쓰는 제품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회사들의 데브옵스 팀 같은 경우는 저희 제품을 가지고 전체에 대한 가시성을 가지고 통제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뭐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저희가 지향하는 데브섹 옵스를 좀 더 풍부하게 또 알차게 만들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옵스 팀, 개발팀, 보안팀, 그리고 아키텍트를 잡는 팀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솔루션들로 저희가 계속 라이프들을 넓혀가고 있고, 오늘 말씀드린 그 포트폴리오가 다가 사실은 아닙니다. 저 홈페이지 가보시면 사실은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런타임부터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런 걸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저희가 뒤에 백서포트 합니다, 아니면 솔루션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로 끝나게 되면 쉽게 되는 건 아니겠죠. 팀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플랫폼 팀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회사가 데브섹옵스라는 거는 되게 문화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툴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바꾸기 위해서는 거기에 마인드셋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컨설팅 서비스가 저희가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탄주 랩스라는 저희 컨설팅 서비스고요. 탄주 랩스라는 건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피보탈 시절부터 피보탈 랩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냥 30년 정도 된 컨설팅 서비스고, 특히나 앱 분야에서 현재 글로벌하게 한 800명의 컨설턴트가 있고 연 한 90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기업, 그러니까 빅 제조사랑 그다음에 금융사 중심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컨설팅 서비스를 많이 해서 많은 효과를 가져왔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러니까 플랫폼 환경에 대한 컨설팅 해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앱의 패턴을 바꾸는 것들을 해드는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럼 탄주를 좀 더 알아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탄주 페이지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탄주.vm에.com 가시면 제품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여기 Get Started에 가시면 실제로 공부해 보실 수 있는 소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벨로퍼먼트 센터에 가시면 CI/CD 툴 상에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여기 다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드하는 부분들, 이런 걸 CI 툴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제나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쿠브 아카데미에 가시면 기본적인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에 대한 교육들도 무료로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요즘은 구글 번역이 워낙 좋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특히나 내용 읽어보시면 뭐 동영상이 아닌 다음에는 나머지는 말씀하신 대로 구글 번역하면 대부분 표준화가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알아도 구글 번역 보는 게 더 빨리 와. 네, 맞습니다. 예. IT 용어는 특히 뭐. 예. 그리고 앱 쪽에 포커스된 사이트도 이제 모던 앱스 닌자라고 저희 VM에 운영하는 게 있으니까 역시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VM월드에서 발표한 내용들 중에 또 저희가 탄주에 무료 체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공개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쿠버네티스 런타임 TKG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탄주 커뮤니티 에디션이고 기능 제약이 많은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요. 탄주 제일 낮은 버전 대비해서 오히려 기능이 많고, 단순히 기술 지원이 없다는 부분이 좀 있지만 굉장히 여러 환경에 디플로이를 해보셔서 실제로 저희가 얘기하는 아까 에코시스템들이 잘 동작하는지를 손쉽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버전이 있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 아까 멀티클라우드 관리에 대한 탄주 미션 컨트롤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스타터 버전, 여기는 좀 기능 제약은 있습니다. 근데 멀티클러스터를 붙여봐서 가시성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지를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스타트 버전에 대한 것들도 역시 저희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이 실제 동작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무료로 체험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이따가 여러분 설문 할 거니까 설문에 여러분들 뭐 자료 요청이라든지 상담 요청, 특히 이제 뭐 이렇게 맞춤형 상담이나 세미나 원하시는 분들은 무빙 클래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또 굿모닝 하이텍에서 또 전문가분께 답글 남겨주고 있으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기 선생님 저기 답변 주시면서 네. 그 좋은 질문 두 명 기억해서 해야겠죠? 네. 네. 이대준님, 탄주에서 모니터링된 구성, 성능, 이벤트 정보를 외부 시스템에서 연동할 수 있는 공식 API가 제공되는지요? 이것도
탄주 제품 여러 개에 따라 어떤 거냐에 다른 얘기가 될 텐데요. 탄주 예를 들면 TKG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오픈 소스만 사용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거는 프로메테우스랑 그라파나를 통해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쪽을 통해서 연동을 하셔야겠죠. 그게 아니고 뭐 오브저빌리티를 연동하신다면 거기에 있는 API들은 뭐 별도로 또 그쪽 연동을 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아마 어떤 스택으로 구성하시냐에 따라서 연동 포인트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것도 있고 오픈 소스 API를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김명환님은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하면 뭐 굉장히 빠른 수행인데 장점인데 네. 이걸 이제 vSphere, VM 위에서 컨테이너를 실행시키면 네. 그 성능 감소가 있는 것인지 예, 궁금하다고. 예. 어떤 테스트 완료에서는 뭐 그 VM에서 했을 때 성능이 적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희 또 리포트에는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도 있고, 훨씬 더 빠르다? 예. 빠르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피지컬 머신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개수가 몇 개냐고 했을 때 베어메탈의 경쟁사가 올린 거랑 VM 위에서 저희가 올린 거랑 했을 때 저희가 6배 정도 많이 올라가는 것들을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라는 게 단순히 응답 시간만 보는 게 아니라 동시에 몇 개의 컨테이너가 올라갈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저희의 CPU 스케줄러가 OSS 스케줄러보다 훨씬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는 저희가 6배까지 좋았던 환경이 있고, VM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시긴 하시지만 사실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뭐 GK, EKS 같은 경우 다 사실 VM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성능 이슈를 크게 느끼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무 VM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오히려 사실은 클러스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베어메탈을 관리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특히 라이프 사이클 관리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VM 관점으로 성능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VM 위에 쿠버네티스를 구성하시는 것들이 사실은 요즘은 갈수록 표준화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최혁재님, 쿠버네티스는 신규 버전이 분기마다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VM에서의 지원 방안 및 롤링 업그레이드와 같은 무중단 업그레이드 지원이 가능한지요? 네, 당연히 지원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vSphere with 탄주 같은 경우도 vSphere 라이프 사이클 매니저 같은 경우 연동해서 저희가 검증된 버전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버전으로 롤링 업그레이드를 해서 리플레이스 하는 것들 당연히 지원하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예. 윤성원님, 개발자가 배포할 때 일회성 배포인 것도 있고 자주 업데이트되는 앱 등이 분류해서 일회성과 자주 업데이트되는 앱의 보안성 검토를 달리하는데 탄주에서는 이런 앱의 특성을 미리 알고 혹은 세팅 값을 이용해서 보안성 체크도 자동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뭐 이 부분은 질문 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할 텐데요. 네. 그렇게 저희가 설정해서 하는 부분들은 없을 거고요. 결국은 저희 플로우를 태우냐 안 태우냐는 앱의 특성에 따라 태우는 것들을 구분하셔야겠죠. 예. 근데 그 앱을 분석해서 저희가 어떤 설정 값을 가지고 나누는 것들까지 구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현동님, 동일한 쿠버네티스 배포를 온프리미스, 퍼블릭 클라우드, 엣지에서 모두 실행하고 운영 가능한지요? 제가 말씀드린 TKG라는 것들은 하나의 그 버전 런타임을 가지고 퍼블릭 클라우드, 온프리미스, 엣지에 배포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장점인 거죠. 예. 당연히 저희는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배포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운영 관점에서는 아까 그거를 통제하는 것들을 하시려면 미션 컨트롤과 같은 통합 툴이 필요하겠죠. 예. 김경탁님, 모니터링의 기능에서 데이터의 패킷 내용을 기준으로 정지하고 필터링하는 기능까지도 구현 가능할까요? 패킷 내용까지를 아까 오더빌리티에서 내용까지를 보지는 않을 거고요. 결국은 응답 시간이나 이런 거 위주로 볼 거고, 그거는 별도의 내용으로 보셔야겠죠. 예. 한지훈님, VM웨어 경우 파워 CLI 등을 통해 스크립트 수준으로 앱, VM, 자동 배포 및 스케줄링이 가능했었다면 탄주는 이에 비해 어떤 운영상의 이점을 제공하는지요? VM 관점의 배포를 말씀을 하신다면 아까 vSphere 탄주 같은 경우는 아까 개발자가 셀프 서비스를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오늘은 간단히 말씀드리느라고 개발자 셀프 서비스가 단순히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만 셀프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재는 지금 VM 자체도 직접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가. 그것도 개발자가 VM 만드는 방법은 야물 파일로 정의를 해서 이미 근데 그 전에 이제 인프라 담당자는 VM에 대한 스펙들을 미리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OS 이미지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지만 그것들의 정보를 가지고 탄주 CLI를 가지고 쿠버네티스 CLI를 가지고
야물 파일을 정의해서 간단하게 VM을 띄우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물론 근데 OS에 지원되는 제약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계속 늘어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VM도 지금은 쿠버네티스 API를 가지고 직접 만들 수 있는 환경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주님, 탄주는 A사의 오토 스케일링과 같이 탄력적으로 리소스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설정을 통해 정책을 반영할 수도 있는지요? 오토 스케일링 하는 방법들이 뭐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K네이티브의 오픈소스를 가지고 하는 것들을 가이드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런타임을 가지고 오토 스케일링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큐에 몇 개가 들어왔을 때는 몇 개가 파드가 뜨고 오래 안 쓰면 파드를 삭제한다거나 이런 저희가 뭐 서벌리스라고 얘기하는 개념들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하는 부분들도 역시 K네이티브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하는 것들을 가이드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탄주 페이지에 가시면 그 부분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다. 예. 윤성호님, V-Realize Operations와 탄수 Observability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V 오퍼레이션스도 굉장히 여러 매트릭을 다 수집합니다. 아까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매니지먼트 팩이라 해서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 또 쿠버네티스의 부분들도 가져오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앱에 대한 부분들도 가져오지만 그것들은 예를 들면 앱에 마이크로 서비스가 통신 간에 딜레이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가져오는 것들은 아닙니다. V리얼라이즈가 보는 모니터링이라는 건 가상화 관리자 입장에서의 앱과 하드웨어를 보는 관점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고 탄주 오브저빌리티는 그야말로 전 스택을 다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프라뿐만 아니라 앱에 대한 서로 상호간의 콜상에서 어디서 딜레이 걸리는 것까지 그런 내용까지도 보는 어떻게 보면 앱 서비스 중심의 모니터링이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보다 한 단계 높은 거지만 탄주 오브저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프라 담당자 입장에서는 오퍼레이션스를 보시는 게 훨씬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프라 관점에서는. 조웅희님, 탄주 어드밴스드 에디션에서 제공되는 익스펜디드 케이퍼빌리티라는 건 무엇인지요? 익스펜디드 캐퍼빌리티 페이지를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탄주 예. 네.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인그레스다 이렇게 되면 인그레스를 오픈소스를 가지고 쓰느냐 아니면 인그레스도 저희 VMware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의 인그레스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ALB 같은 NXS ALB 같은 경우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인그레스를 지원하더라도 오픈소스에 뭐 컨커를 가지고 했다 아니면 여기서는 옵션으로 더 사용할 수 있는 걸 제공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기능이라도 지원 범위가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이 더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다음번에 이게 조웅희님처럼 질문할 때 어떤 그런 이제 레퍼런스 URL 같은 걸 넣으시면 클릭하면 보여지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더라도 여러분들. 최유웅님, 탄주에서 네임스페이스 할당량 정책을 사용해서 클러스에 사용되는 리소스의 총량을 제한한 경우에 총량을 넘을 수는 없는지요? 급작스럽게 늘어난 정상적인 클라이언트의 숫자에 맞게 정책상 리소스 총량보다 더 많이 할당도 자동으로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네임스페이스 내 리소스를 늘릴 수는 없고요. 자동으로 늘릴 수는 없고 뭐 결국은 그 얘기는 그 네임스페이스를 더 크게 잡을 수밖에 없겠죠. 크게 잡고 더 많은 개발자들이 와서 더 많은 워크로드를 올려서 쉐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파드 레벨에서 파드를 오토 스케일링하거나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사원님, 컨테이너 이미지는 무결성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요? 예,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무결성 검증은 저희가 일단 스캔하는 과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빌드하는 과정에도 들어가 있지만 아니면 올라가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하버 내에서 사실은 뭐 보안적인 부분이 더 크겠습니다만 거기서 기본적으로 스캔해서 무결성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명환님, 파켓토 빌드팩과 탄주 빌드팩과는 기능적으로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빌드팩 부분을 가지고 같이 지금 많이 코드에 기하고 있는 게 말씀하신 파케토랑 피보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 베이스는 빌드팩 레이어에서는 같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서비스하는 관점에서 저희는 K팩이라는 쿠버네티스 좀 특화된 서비스를 좀 오픈소스로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같지만 그것들을 또 저희 K팩에 연동하는 부분 플러스 VMware가 서포트한다는 부분들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희원님, 네임스페이스별로 자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임스페이스를 저희가 vSphere 레벨에서 제한하는 이유는 리소스를 제한하기 위한 겁니다. 예, 그래서 CPU 말씀드린 것 CPU, 메모리, 스토리지에 대한 클래스, 그리고 최근에는 GPU의 프로파일까지 거기에 내용을 포함해서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손정환님은 탄주 솔루션의 앞으로 미래 발전 방향 어떻게 보이시는지. 예, 너무 추상적인 얘기네요. 그냥 개인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 같아요? 이제 예, 아마 지금 뭐 일반적인 저희가 탄주가 기존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세미나가 아까 그 오해하실 수 있는 게 vSphere에 올라가는 쿠버네티스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그 관점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탄주가 지금 향후에 포커스하는 것들은 멀티 클라우드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온프라미스의 vSphere 환경뿐만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앱 환경을 빌드하고 관리하는 영역까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사스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인수하고 인테그레이션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프리미스에서 온프리미스 프라이빗에서 이제 멀티 클라우드로 이제 자유롭게 더 확산되겠다는 거죠? 네, VM의 전략은.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온프라미스를 퍼블릭 클라우드 라이크하게 만드는 것들이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그거보다는 어차피 온프라미스는 온프라미스대로 가야 되는 거고 퍼블릭 클라우드로 분산되어 있는 환경을 어떻게 잘 매니지할 것이냐, 거기 환경에 어떻게 일관된 개발 환경을 제공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포커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명님, VM웨어 탄주 에디션에서 어드밴스드와 엔터프라이즈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아직 엔터프라이즈는 정식 릴리즈되지가 않았고요. 예, 뭐 이 부분은 아마 파스 레벨까지 올라가는 더 좀 광범위한 부분이 될 텐데 정식 릴리즈가 되는 것들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는 최상위 버전이 패키지 개념으로는 어드밴스드입니다. 박일규님, 여러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탄주 도입할 때 기술 지원 서비스 구독 단위는 어떻게 구성되고 가금이 되는 건지요? 예, 대부분 1년, 3년 이런 식으로 서브스크립션 계약을 하게 돼 있고요. 예. 조웅이님, TKG를 도입하면 소개하신 오픈소스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요? 뭐 당연히 설치를 저희가 직접 해드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구성상의 이슈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백서포트를 해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부분들은 당연히 오늘 뭐 저희 굿모닝 아이텍 같은 저희 파트너사에서 뭐 충분히 지원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 개별적인 또 좀 답글을 또 굿모닝 아이텍 전문가분께서 또 남겨주고 계시니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성호님, 쿠버네티스 파드를 스케줄링 할 때 다양한 스케줄링 제약 사항을 확인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 자동 확장 컴포넌트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탄주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 가능한지요? 예. 이 부분은 좀 어렵네요. 제가 내부 좀 확인하고 이 부분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환님, 탄주 프레임워크에 쿠버네티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쿠버네티스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탄주 프레임워크에 K네이티브도 포함돼서 배포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설치하는 것인지요? 지금 포함돼서 배포되는 건 아니고요. K네이티브에 대해서는 배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탄주 페이지에 그 디벨로퍼 센터에 보시면 가이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디플로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Q&A 하겠고요. 지금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두 분 좀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예, 윤성원님, 그리고 최희웅님. 네. 윤성원님하고요. 최희웅님 있었나? 잠깐만 봐요. 최희웅님. 네. 최희웅님하고요. 윤성원님. 이 두 분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릴게요. 네, 여러분 지금 설문하고 있으니까 설문 맞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 전 들으면서 이제 이게 오늘 데브섹옵스란 말을 많이 들었지만 오늘 그 개념을 좀 확실하게 좀 이렇게 콘크리트하게 어떤 것이 좀 그걸 느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팀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앞으로 정말 생기겠다 앞으로. 네. 그런 오늘 새로운 또 관점을 또 배웠네요. 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하고 한 말씀 마쳐갈까요? 네. 예, 어떤 부분은 너무 상세하지 않고 좀 모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결국 탄주는 빌드, 런, 매니지 이 전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솔루션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오픈소스를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히나 이미 잘 데브스ек 옵스팀이 갖춰져 있는 팀 같은 경우도 공식적인 서포트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제 VM웨어를 컨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판단하시는 고객도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 탄주 랩스를 비롯한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데 미래 방향성을 저희가 같이 도와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GIT 또는 저희 쪽으로 VM웨어 쪽으로 직접 연락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12월 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 토크IT가 저희 스튜디오가 이제 12월 마지막 주, 그다음에 또 1월 첫째 주, 둘째 주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 인테리어 또 리모델링 공사를 하니까 그래서 그때 방송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또 하여튼 저도 이제 제 충전하는 기간도 가져야 되니까 아마 방송은 다음 주까지 있으니까 네, 다음 주에 뵈면 될 것 같고요. 또 하여튼 요즘 이제 다시 또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